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여당 내 1, 2위 대권 주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네거티브 공방 좀 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지금 SNS상 비방 의혹이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이재명 지사, 이낙연 후보 사이에 거의 전원이 감돌 정도가 됐는데 네. 이게 쉽게 해소가 되진 않을 지금 분위기죠? 아마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테고요. 예. 아마 공방이 조금 더 가열될 겁니다. 네. 당 안팎에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던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문제들은 본선 가면 어차피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각 후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손톱만큼이라도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당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소한 것들이라도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부 다 분출돼서 나와가지고 한 번쯤은 거쳐야 되는, 한 번쯤은 걸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라고 이제 보고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질서 있게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이제 눈물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경원의 눈물과 이준석의 눈물이 있었는데 이 눈물 가지고도 서로가 서로한테 당신이 흘린 눈물과 내가 흘린 눈물은 틀리다. 이래가지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논란거리 또 논쟁거리 또 서로 주고받는 공방 속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 입장은 굉장히 난처하고 힘들고 또 억울한 측면도 있고 화도 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자면 저는 건강한 경선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앞으로 또 범야권 쪽도 야당 쪽도 이제 경선 본격화되면 예. 사실 이런 게 보면 후보 본인들만이 아니고 주변의 예.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실 좀 우리 보통 수위를 넘는 그런 정도까지 막 서로 비방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드루킹 사건도 그런 잘못된 풍토가 낳은 그런 이제 악의 열매인 셈인데 예.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또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이 어둠 속에 엄습한 그런 이 마타도어 예. 또 흑색선전 네. 비방 이런 걸로 상대 후보 흠집내고 그게 상대 경쟁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당 내부의 큰 틀에서는 동지인 사람들끼리도 그런 걸 주고받는 거는 그거는 민심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하는 반민주적인 선거운동 행태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여야 할 것 없이 후보들이 그건 자제해야 되고 후보들 스스로가 자제해야 되고 아무리 승부가 박빙으로 가고 조금만 자기가 표를 더 얻으면은 월계관이 눈앞에 있다. 왕관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다스릴 줄은 아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후보들이 경쟁하는 그런 경선 무대, 그런 본선 무대가 돼야 우리 다음 정권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공방을 넘어서 가지고 저는 대선 초기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풍토, 지금 대통령 최측근이 지사직을 잃고 수감되는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유사하게 저질러진다는 것은 정말 그 후보들 본인이
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도 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는 이 후보들의 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조금 있으면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이 페어 플레이, 그 공정한 깨끗한 경쟁을 하는 이 경쟁 무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예. 원래 이게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경선이 지금 팩트도 없는 네거티브 경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라든지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건강한 과정으로 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도 아마 경선이 펼쳐질 텐데요. 민주당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더 어려운 법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이슈 바꿔서요. 그 청해부대 원들 지금 301명 중에 90%가 코로나 확진 반응받았는데 이제 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의 안일함 지적했고 사과 서 국방장관이 했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 사과 꼭 해야 된다 이런 입장 같은데요. 이거 조혜진 의원님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대통령 실망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임기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 5년 다 돼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 또 국민들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과에 인색하세요. 정말 이렇게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들이 대통령 입으로부터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대목마다 그렇게 모르쇠로 딱 그 입에 흔히 말하는 자크 잠그고 계신 대통령 전 처음 보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요 직전만 하더라도 그 방역 문제에 대해서 뭐 청와대 이 관계자 이름으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시기에는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다 청와대가 국정의 모든 컨트롤 타워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이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나라를 지금 한 거의 2년째 거의 뭐 아비규환 상태로 빠뜨리고 있는 이 사건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 고통을 계속 강요하고 있으면서도 더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인데도 거꾸로 이제 와서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방역당국이 컨트롤 타워다. 그건 대통령 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이 사건, 이 청해부대 이 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50만, 60만 장병들이 자기 부하들 아닙니까? 그 부하들을 갖다가 그렇게 그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은 사태에 대해서 밑에 있는 국방장관 군수내부 탓을 하는 걸 보고서 국방장관 군수내부 잘못 분명히 있지만 그 잘못이 있다면은 통수권자는 그보다 몇 배의 잘못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임명한 잘못, 그 사람들을 관리 제대로 못한 잘못, 또 포괄적인 책임까지 통수권자 책임이 있는데 입 딱 다물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서 정말 이분은 정말 사과하면 지지율 떨어질 걸로 이 염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전체주의 수령론처럼 이 지도자는 오류가 없다 이런 도구마에 빠져 계신 것인지 의아할 정도로 정말 사과 국민들이 꼭 듣고 대통령 미안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듣고 싶을 때 입 딱 다물고 계신 모습이 정말 답답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좀 격앙 드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재수 의원님 대통령 사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야당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대통령과 무슨 이게 공방을 벌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죠. 조혜진 의원님께서 사과에 인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봐온 바에 의하면 역대급으로 사과에 인색했던 분들은 바로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국정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제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나는 죄가 없다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급으로 사과에 인색하다라고 봐야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일부 인색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조금 전에도 지금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하라 또 이 군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일만 나오면 사과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해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사과에 아주 인색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군이 최근에 보여온 행태 정말 저도 분노합니다. 군 급식 문제 있었고 최근에만 하더라도 군 내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 사건 그래가지고 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로 이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 청해부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대한민국 군대가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든 불합리한 관행이라든지 뭐 은밀하고 폐쇄적이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용납되지 않는 시대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군대가 정말로 일대 혁신을 하고 국민들의 이 차가운 눈초리를 제대로 좀 인식을 해가지고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파헤쳐지고 책임 소재도 가려지게 되고 그렇게 볼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광우병 사태를 조작해가지고 그 촛불 시위할 때 임기 막 시작한 대통령이 국민 앞에 허리 숙이면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거기다 광우병 다 뻥이고 사기로 밝혀졌지만은 허위로 밝혀졌지만은 그런데도 허리 숙여가지고 90도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대통령, 사과로 시작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 사과 때문에 국정의 저희 동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초기부터. 네. 그 뒤로부터 5년 임기 동안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고 사기고 허위인데도 민심이 그러니까 사과 민심에 현명하게 고개 숙이고 사과로 시작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거짓에 대해서도 민심을 그래도 존중해서 사과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팩트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국방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군인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강행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지우는 게 그게 무책임한 행태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토론 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